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제 공유결합까지 설명을 했는데 공유결합 설명하면서 메테인 구조가 어떻게 생겼니? 기억나냐? 자, 탄소가 14족이었지? 14족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최각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대, 그치? 그래서 제일 만만하게 누구를 꼬셔온 거야? 수소를 꼬셔온 거야. 동호파사를 꼬셔왔어. 바보 같은 수소가 너무 빨리 네 마리가 다 모인 거지. 그래서 각자 이렇게 온 거지. 근데 이번에 수소는 어떻게 된다 했냐? 순서가 그랬지, 순서가 그랬지. 어쨌든 얘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헬륨의 원자 배치, 전자 배치를 갖고 얘는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다 보니까 8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얘는 우리 뭐였죠? V, S, E, P, R, T. 뭐였지? 이거? 전자쌍 반발원이라 했죠.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리스 리프레젠트 페어리스. 그치? 그래서 전자쌍 반발원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동업한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라고 했어. 그러다 보니까 공유 전자쌍들끼리 가장 어떻게 된다고요? 반발력이 다 똑같잖아요. 4개가. 그래서 이걸 활용해 보려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풍선을 4개를 똑같은 걸 불어서 꼭다리를 연결해 봤어. 그랬더니 어떤 구조가 나오더라? 이 VSEPRT 이론이에요. 이런 풍선을 4개를 연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심에 누가 들어있는 거니? 탄소가 들어있고 양 옆에 여기에 다 수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구조가 무슨 구조를 갖는 거야? 정사면체 구조를 갖다. 기억나지? 다 했던 거야.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갖다. 정사면체의 센터에 탄소가 들어있고 수학적으로 이제 이 정사면체 이 각도 있죠. 이게 109.5도 외우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무슨 구조? 정사면체 구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지. 사기친다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동업하자 그래놓고서 지가 더 가져가잖아. 지가 더 가져가지. 이렇게 둘 사이에서 자기가 자기 쪽으로 끌려가는 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끌고 가는 걸 쌍극자 모멘트.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을 계산해봤어. 우리 합을 이렇게 표현해서 썸으로 표시하죠. 합을 계산해봤더니 이쪽. 그러니까 메테인 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탄소 쪽으로 다 몰리지. 그러니까 분자 자체가 어디로든 쏠리지 않잖아. 그죠? 가운데 몰리죠. 이렇게 몰리잖아. 그래서 우리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다. 우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무극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VSEPRT론으로 분자 구조를 예측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다이폴 모멘트 있죠? 이거의 합으로 뭐를 무극성인지 극성유무를 판단한다. 그 극성유무를 판단할 때 이 사기성의 정도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전기 음성구라고. 그래서 전기 음성구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공유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 그런 능력, 이런 걸 전기 음성구. 선생은 사기, 그죠? 5대5 계약해놓고서 지가 더 먹겠다고 가져간 거 아니고, 그치? 이거 사기성이야. 시험 시간에 또 사기성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전기 음성 물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만들어진 이게 맞을 거냐는 얘기. 이게 좀 심한 난이도인데 이거 주관식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런데 그동안 내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동안 우리 배운 내용을 한번 나열하면서 얘를 한번 과연 이 메테인이 정사면체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려고. 그럼 먼저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는 없지만 화학원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게 이성질체라는 걸 배웁니다. 이성질체의 정의가 뭐니? 뭐가 있어요? 분자식이 같은
구조식이 다른 거예요. 물리적 성질이 다른 거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니? 뭐 끓는 점이나 녹는 점 이런 등등이겠지. 대표적으로 이제 끓는 점과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끓는 점만 쓸게. 자, 분자식 같은 건 구조식에 따라서 여러분들 분자식이 뭐였죠? 분자량을 알아보는 식이었어. 구조식은 뭐였죠? 선으로 결합을 선으로 연결한 거였지. 요게 달라. 이제 우리가 이성질체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요. 뭐 비슷한 게 많아요. 동소체, 동위원소. 그래서 그냥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동위원소 뭐였지? 원자 번호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거. 동소체는 뭐였어? 탄소 동소체 있었죠.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조가 다른 애들. 이성질체는 뭐야?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식이 달라서 다른 물질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성질체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성질체 할 때 우리 이제 얘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기억나니? 알켄이 있었어. 얘네 어려워했던 탄화수. 알켄에 뭐가 있었죠? CN, H, EN이 있었지. 근데 얘는 어디에 있었지? 사슬형 구조에 있었지. 특이한 거 나중에 보세요. 사슬형 구조에 알켄이 있었어. 그 밑에 고리형이 있었어. 고리형에 뭐가 있었냐면 사이클로 알카인이 있었어. 알케인이죠, 알케인. 사이클로 알케인이 있었어. 얘도 CN, H, EN이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얘가 똑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지. 대표적으로 6개짜리 한번 해볼까요? 6개짜리 얘 C6, H12죠. 얘도 C6, H12. 어때요? 분자식이 같지. 분자식이 같지.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볼게. 얘는 사슬 구조니까 이중결합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는 애.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 그래? 헥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헥센이야. 얘는 그럼 뭘까요? 사이클론 헥센인 거지. 얘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렇게 생겼어. 육각형 구조로 생겼어. 여기에 마디에 전부 다 탄소가 들어있어요. 탄소는 4팔이지? 그죠? 팔이 4개니까 여기에 수소들이 2마리씩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H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C6H12인 거야. 이거 다 언제 그리지? 여기도 그려야 되죠? 생략합시다. 이렇게 여기 다 H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전혀 다르게 생겼지? 전혀 다르게 생겼다. 이게 좀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성질체라. 그리고 이제 또 시험 문제 수능에 잘 나오는 건데 요거 물어봅니다. 항상 여기 알파라는 각도를 줘요. 이 알파가 얼마일 거냐? 120도다. 어떻게 돼요? 틀려. 얼핏 보면 120도 같아. 아닙니다. 얘 몇 도여야 돼? 탄소 무조건 이 입체 구조는 109.5도여야 돼. 그럼 니네 도형 배웠잖아, 수학 시간에. 육각형 구도인데 원래 이게 120도여야지 평면 육각형이 될 건데 이게 109.5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구조를 갖냐면 얘가 이런 구조. 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의자형이라 그래서 최형이라고 하고 얘는 뭐라 그래요? 고체형이다. 배. 여기에 탄소가 다 있는 거야. 탄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육각형 구조지. 그런데 어떻게 돼? 연분선에서 보면 입체 구조야. 그러니까 이 각도가 전부 몇 도라고? 109.5도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존재해.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성질체라고 한다. 또 각도 얘기 나왔으니까 또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 이거 탄화수 할 때 배웠지? 얘 이름이 뭐였지? 이게 바로 C6H6. 이름이 뭐야? 벤젠이지.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여기 탄소가 있잖아. 자, 일단 봐봐. 탄소는 팔이 4개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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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H가 같이 있는 거라 했지.
근데 얘는 뭐라고요? 완전 평면. 그래서 여기 각도가 주어진 베타라고 주어지면 베타 얼마야 돼? 이게 120도.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알파 베타 이렇게 그림 주어주고 알파 베타가 같다. 그럼 니네 다 맞다고 뜨더라고요. 틀려요. 전혀 틀려요. 얘는 120도야. 얘는 109.5입니다. 실제 얘 모습은 평면형이 아니고 어떤 구조? 입체.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성질체다. 얘는 이성질체라고 할 수 없어. 분자식이 다르죠. 분자식이 같으면서 구조가 달라야 되니까. 근데 각도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써준 거다. 시험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건 이렇게 비교해라. 각도. 얘네 둘이 이성질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성질체였어. 이성질체가 좀 뭔지 알겠니? 분자 구조는 같은데 구조식이 달라서 다른 애를 우리는 이성질체라 표현합니다. 또 이성질체가 이제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나옵니다. 탄화수에서 이성질체 대표적인 게 C2H2가 있어. C2H2. 얘 이름이 뭐냐면 아세틸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에틸렌부터 할까? 이거부터 합시다. 또는 에탄이라는 어떻게 쓰니? C2H4죠. 얘 구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이렇게 생겼어요. 얘 되게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구조가 완전 평면이야. 평면이고 여기 각도가 몇 도야? 120도야? 이런 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오비탈을 배운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 이중결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탄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p오비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Y축으로도 p오비탈이 있고 X축으로도 p오비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탄소가 얘도 p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X축도 이렇게 있고 Y축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헤드 투 헤드라 그래. 머리 이렇게 결합하고 결합력이 되게 세겠지. 이게 바로 시그마 본드라고 하는 얘네한테 좀 어렵지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결합력이 되게 세. 왜? 전자부름이 헤드 투 헤드로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그 외에 나머지 파이 본드라고 해갖고 얘는 이렇게 결합된 거야. 거리가 좀 멀죠? 여기 위에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거리가 이런 걸 파이 본드라고 그래. 근데 이 파이 본드는 쉽게 끊어집니다. 쉽게 끊어져.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거 할로젠이죠? 무슨 색이지? 젓갈색의 구름수죠. 액체 상태. 기억나요? 그래서 얘는 젓갈색이야. 지금까지 배운 화학이 쭉 망라된 거야. 자, 젓갈색이 들어가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약한 결합이 끊어지는 거야. 끊어지면서 하나씩 나무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간다? 구름이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무슨 구조라 했어? 평면구조. 평면구조에서 얘가 우리 이런 반응 들어갔다 그래서 첨가반응이라고 해요. 첨가반응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렇게 들어갔지. 각도가 몇 도가 돼? 109.5도가 되지. 무슨 구조가 된다? 입체구조.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젓갈색인데 뭘로? 무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미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구름수를 집어넣으면 젓갈색을 집어넣으면 무색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아, 반응이 일어났구나. 첨가 반응이 일어났구나. 누가 풀린 거야? 파이본드가 풀린 거야. 근데 니네 수준에서 지금 무슨 뭐 파이본드가 풀린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건 대학 과정이야. 근데 이런 원리 때문에 이게 풀리는 거야.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성질체를 봅시다. C2H2가 있어. 얘 이름은 아세틸렌. 아세틸렌 또는 뭐야? 에탄이라 그래. 두 개 다 써야 돼. 이름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 삼중결합이야. 자, 직선 구조고 180도죠. 직선 구조.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원리야. 이번에는 여기가 결합한 거야. 이렇게. 요 앞에 파이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하나에 파이가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풀릴 수 있는 게 두 개의 결합이 있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구름수를 집어넣읍시다. 젓갈색의 구름수를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이게 하나 풀리면서 BI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가 또 생겨요. 어떻게 생겨? 마주보고 있는 애가 생기더라는 거지. 이중결합은 얘는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돌아가니까 이성질체가 없는데 이중결합은 돌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다른 애야. 그래서 구조식 얘 봐봐 어떻게 쓰면 돼? C2, H2의 BR2 아니냐? 얘 뭐예요? C2, H2의 BR2식 똑같잖아. 그런데 구조가 틀리지? 그룹이 어떻게 돼 있어? 이쪽 아래에 하나가 있는데 얘는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런 애를 뭐라 그래? 시스라 그래. 이런 애를 뭐라 그래? 트랜스 이렇게 이렇게 통틀어서 시스 트랜스를 무슨 이성전체? 기하 이성전체 이렇게. 이건 좀 심화 과정이지만 여러분 이성전체도 좀 알아두면 좋겠다. 다른 문제.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 해서 끓는 점 비교해보죠. 자, 이게 극성이 좀 전경성도 크고 극성이 크다 보니까 이쪽으로 쏠려요. 얘는 일로 가고 일로 가니까 쌩쌩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더 극성이 큰 거야. 얘가 조금 더 모어 극성이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끓는 점이 높지. 얘 실험해갖고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있는지 섞여 있으니까 있는지도 몰라요. 얘를 직접 끓여봐. 끓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성질체가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끓는 점이 두 군데가 나오는 거야. 만약에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나와. 근데 얘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으로 우리가 이성질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누굴 걸, 이게 끓는 점, 여기 끓는 점이니까. 끓는 점이 높은 이 끓는 점이 얘겠지. 좀 더 모어 극성이라가 끓는 점이 높은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이성질체로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이야. 이성질체로 화합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화학원에서 조금 심화 과정이야.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VS, EPRT 이거에서 과연 메테인이 정사면체 구조가 맞냐? 모든 과학은 실험으로 증명을 안 돼. 근데 이거 증명한 게 아니잖아.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그냥 탁상이론이잖아요. 그냥 이론이잖아. 이론으로 정사면체일 것이야. 그럼 실제로 메테인 구조가 정사면체인지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명하는 방식이 바로 이걸로 할 겁니다. 이성질체로 할 거야. 됐죠? 필요한 거 적어봐. 지우고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CH4가 과연 정사면체 구조가 맞을 거야. 이거는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정사면체 구조는 어디서 끌고 왔어? VS, EPRT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잖아. 전자쌍 반발 원리.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 풍선을 4개 불어가지고 풍선이 4개가 겹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쌍 반발 원리에서 공유전자쌍의 반발력이 똑같기 때문에 4개가 똑같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면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라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메테인이 정사면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 누구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걸 증명을 해줘야 돼, 실험적으로.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중에 화학을 전공한 화학과 출신의 학생들하고 대학원생하고 심지어는 박사과정까지 다 전부 이제 차출을 해서 그죠? 샘플링을 했겠지. 그래갖고 CH4라는 분자식을 주고 야 여기서 가능한 이성질체를 다 그려봐 라고 사람들한테 주문을 했어요. 화학을 조금 배운 사람들은 이거 이성질체를 쓸 수 있어야 된다. 니네도 가만히 생각해 어떤 것들이 있겠니? 자, 우리 이미 하나 나왔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것이야. 정사면체 구조가 하나 있을 것이야. 또 어떤 게 있겠니?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H가 다 있는 거지. 물론 이거는 이제 보조선이죠. 결합이 아니지. 이렇게 생긴 거. 자, C에서 결합이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요런 애도 CH4잖아. 구조는 다르죠. 또 어떤 게 있겠어요? 이런 거 있겠지.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 보조선이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지금 어떤 건지 몰라. 우리는 이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모른다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메테인 구조가 어떤 건지 지금 결정이 안 된 상태야. 그래서 메테인을 어디서 수집할까? 여러분들 방구 끼면 방구 속에 들어있는 게 메테인이잖아. 그걸 이제 포집해갖고 거기다가 CL을 2개를 집어넣는 거야. 브롬은 좀 위험하니까 CL을 2개를 집어넣는 거야. 이걸 CL의 치환 반응이라고 얘기해. CL2를 집어넣고 치환을 시켰더니 얘가 어떻게 들어가더라? 얘는 이 CL이 이렇게 들어가요. 얘가 CL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얘는 돌려보면 다 똑같아.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성비치가 없지. 얘는 이성비치 없어. 이성비치 없다.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들어가는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 시스라 그래. CL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마주보고 들어간 뭐예요? 트랜스. 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똑같이 CL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마주보고 CL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시스 트랜스가 여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애들은 이성질체가 기계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얘는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바로 뭐 조사하면 될까요? 끓는 점을 조사해봤어. 끓는 점을 조사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와? 끝. 물질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러면 얘라는 걸 알아내야지. 그래서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VS EPRT 이론에 따르면 메테인 구조는 정사면체다. 이게 정사면체인 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를 소수하셔요. 이렇게. 그러면 니네는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메테인 구조의 가능한 이성질체 구조는 이런 세 개가 있다. 여기에다가 CL을 치환 반응시켰을 때 나머지 두 개는 시스와 트랜스가 있는데 끓는 점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만 남더라. 그래서 이성질체가 없는 얘의 구조가 맞다. 설명할 수 있겠어?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의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메테인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인 것을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이론하고 실제하고. 이해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문제 보면 문제도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학교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넣으면 된다. 써놓으면 되고요. 그 140페이지 한번 펴봐요. 140페이지 보면 결합의 극성과 쌍자 모멘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합의 극성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정우야, 넌 남자 여자야? 증명할 수 있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남자는? 니네는 여자는 남자야? 어떻게 증명할 거야? 사실은 이걸 과학적으로 정확히 증명하려면 정피를 뽑아야 돼. 피를 뽑아서 정피 속에 남성 호르몬 수치하고 여성 호르몬 수치를 비교해야 돼. 그래서 그 수치의 비율로 70% 남자고 30% 여자다. 이렇게. 외부 생식기가 뭐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100% 남자, 100% 여자 없어요. 여자 보면 또 남성 호르몬이 흘러요. 정우 가끔 이게 비밀머리 넘기고 싶을 때 있잖아. 여성 호르몬이 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닌가? 치마 입고 싶지 않아? 아니야? 농담이야.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100% 여자, 100% 남자가 없는 것처럼 100% 동미결합, 100% 이온결합이 없는 것이야. 선생님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니? 결합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전자들이 이렇게 얽혀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온결합은 뭐라고 배웠어? 그걸 어쩔 수 없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뺏기고 얻고 완벽하게 뺏기고 얻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한 걸 이온결합. 14도 오정좀 하니까 4개니까 뺏기도 잃어버리기도 뭐하고 얻기도 뭐하니까 꼬셔오라고 한 거야.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에 들여다보면 이건 이온결합관이고 공유결합관이 막 반반 섞여 있어. 그게 여러분들 140페이지에 그 표로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여러분들 기준을 어딜 잡으면 써놓으세요. 1.67. 이 1.67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 음성으로 차이야.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1.67보다 작은 쪽은 우리는 여기 공유성이라고 얘기해요. 1.67보다 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온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심해지는 이온 결합이고 이쪽으로 너무 심해지는 공유 결합인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물질들이 완전히 양극단에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몰려있는 데도 꽤 있어요. 그러면 공유성 몇 퍼센트, 이온성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0% 여자, 100% 남자가 없는 것처럼 자연에 있는 이런 결합들도 우리가 근데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되는 기준선이 1.67이야. 두 개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67 이상 나면 이온성이 큰 거야. 그런 애들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온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얘가 HCl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됐다고 그랬어. 이거 공유결합이야. 비금속이잖아. 근데 이 물에다 집어넣으면 조금 나눠져 이렇게.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이걸 갖다가 이온결합으로 배웠잖아. 이온결합이 아니야. 이건 공유결합이야. 비금속. 그래서 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이 금속하고 비금속 결합이고 이쪽이 비금속 결합이죠. 거기 한번 눈으로 비교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HBr, HI, HCl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이 공유결합인 거야. 오른쪽에 있는 애들 봐봐요. LIF, KF, NaCl, KCl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런 애들을 우리는 이온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분하면 조금 심화 과정인데 이것도 우리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겁니다. 그러나 이제 141페이지 보면 쌍극자와 쌍극자 모멘트 선생님 설명했지. 물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결합 이렇게 돼 있다겠죠.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이렇게 있다겠지. 물분자 되게 중요하죠. 이 세 개가 같은 평면에 존재한다. 이걸 조금 예쁘게 그리면 같은 평면을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여기에 산소하고 수소가 같은 평면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평면에 얘네 상원자가 같은 평면에 있고 비공유전자쌍은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거야. 이런 구조로 생긴 게 바로 구분형 구조의 물구조다. 이 각도 몇 도니? 외워야 돼. 104.5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산소가. 이놈의 산소가 사기성이 심하다고 했지. 분명히 동업하자고 꼬셔놓고선 H가 조금 바보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이쪽으로 끌어당기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이폴 모멘트라고 해요.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다이폴 모멘트,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이가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이폴, 쌍극.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벡터 값이 어떻게 되니? 벡터 값이 어떻게 돼? 얘가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합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을 향하고 있어.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쏠린다고 해서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극성.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걸 우리는 극성이라고 해. 그럼 극성 확인하는 방법 어떻게 확인한다 그랬냐? 기억 안 나니? 수돗물, 물의 극성 확인할 때 물을 가느다랗게 틀죠. 이렇게. 그 틀가죽에 에보나이트를 문질러. 그래갖고 에보나이트 확대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휘어져요. 이 안에 확대해볼까? 어떻게 되겠니? 에보나이트 확대야. 그치? 마이너스. 이거 확대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물 분자가 물이 이렇게 딸려오지. 물 분자가 어떻게 배열을 했겠니? 마이너스에 딸려오는 거야.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H쪽이 전부 풀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딸려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문질렀던 털가죽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털가죽도 딸려와요. 여기 털가죽 확대해볼까? 물이 딸려온다고. 어떻게 딸려올까? 이렇게 쓰겠지. 물 분자는 회전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을 때는 이러다가
플러스 보면 이렇게 돌겠지. 그래서 딸려오고. 그래서 극성 분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게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딸려오면 극성이야. 또는 전기장에 걸어주면 얘가 방향성을 갖겠지. 근데 무극성은 아무 반응 안 해요. 그래서 무극성이야. 그래서 무극성. 그 대표적인 얘기 해줬잖아요.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소고기 구워 먹을 때 뭐 기름장에 찍어 먹잖아. 그쵸? 기름은 무극성이야. 대표적인 무극성.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맛소금 집어넣니? 소금. 소금 어때? NaC. 극성이잖아. 안 섞이는 거야. 그래서 안 녹는 거야. 기름장에 소금이 안 녹는 이유가 기름은 무극성이고 소금은 극성이거든. 서로 안 어울려요. 그 극성은 극성끼리 잘 어울리고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잘 어울린다. 그래서 물에 소금이 잘 녹는 거야. 기름에 소금이 안 녹는 거야. 이렇게. 얘 아까 무극성이었잖아. 누구? 메티. 무극성이었잖아요. 수영장 가서 방구 껴봐. 거기다 불 붙이면 불이 팍 붙습니다. 물이 안 녹아요. 물은 극성이고 메테인은 뭐예요? 무극성입니다. 그냥 기체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유결합하면서 자 그래서 공유결합의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VS EPRT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다. 근데 그건 다분히 이론적인 거다. 그걸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이런 짓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전기음성도 차이. 그걸 다이폴 모멘트라고 그랬죠. 그 전기음성도로 우리는 뭘 예측할 수 있어? 분자 구조의 극성을 예측할 수 있다.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그 극성 무극성을 따지는 건 뭐라고요? 어느 쪽으로 분자가 치우칠 거냐. 이걸 따져야 돼. 봐봐. CO2 분자 했었죠? 직선 구조로 돼 있잖아. 5가 전기음성도가 3.5예요. 얘가 2.1이야. 얘 3.5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니? 얘가 이쪽으로 끌고 가지. 얘가 이쪽으로 끌고 가지. 다이폴 모멘트가 있어요. 방향이 정반대지. 쌤쌤이야. 전체 분자는 어디에요?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지. 그러니까 CO2는 무극성인 거야. 그래서 CO2가 무극성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은 극성이잖아. 그러니까 고체일 때, 얼음일 때 좀 강하면 어떻게 돼요? 녹잖아. 녹은데 극성이니까 얘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그런데 이산화탄소 뭐예요? 대표적으로 드라이 에이스잖아. 베스트라인 썰이걸 몰라? 거기 가면은 집에 얼마나 걸리세요? 얼마나 걸리세요? 막 넣어주잖아. 그죠? 드라이 에이스 넣어주지. 그 드라이 에이스는 고체 상태인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그냥 기체로 나가는 거지. 액체 상태를 거치잖아. 왜? 분자 간에 결합력이 별로 없어. CO2가 이래요. 여기 결합력이 되게 약해. 그러니까 억지로 얼려놓은 거를 가만 놔두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승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분자 간의 인력에 관련된 거야. 분자 간의 인력이 적기 때문에 끓는 점은 맞아요. 반면에 물은 끓는 점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물이 되게 이상한 물이잖아. 이상한 물질. 끓는 점이 100도가 높아요. 100도죠. 근데 얘는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냥 막 날아간다.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분자 구조를 보고 그 물질의 상태나 이런 걸 예측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거는 조금 심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유결합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재 보면 전부 다 선생님이 통합으로 설명을 다 해놨어.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치까지 나와 있잖아요. 넘겨보세요. 8개 옥텟 규칙 다 한 거잖아. 그래서 144페이지 펴볼래? 선생님이 공유결합을 써준 것보다 적게 나와 있잖아.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점식 써가지고 구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계속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세요. 필기하세요.